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감입니다. 오늘은 지난 일주일 동안 직접 징크 판넬 위에 기와지붕 시공했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을 지은 지 이제 2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을 틈틈이 수리하면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붕도 보완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는데요. 공사비는 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래 지붕은 징크 판넬로 시공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기와로 지붕을 더 씌우기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기와 시공이었지만, 이전에 원집에 살 때 칼라 강판을 시공했던 경험과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총 2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시공 영상이고 추가로 공사에 소요된 자재 비용과 지붕 공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스페니시 오지기와 시공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와 시공을 위해서 먼저 바닥 부분에 목재로 기와를 받칠 수 있는 상작업을 해야 됩니다. 상작업에 사용한 목재는 방부목이고 사이즈는 2x2 38x38mm 자재였습니다. 미리 지붕 면적을 감안해서 가로 세로로 들어갈 목재의 수량을 계산해서 가까운 전주에 있는 목재상에서 구입했습니다. 세로상을 먼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붕 위에 목재를 올리고 쉘터 본드라는 석재용 강력 본드를 이용해서 세로 방향으로 목재를 50cm 간격으로 붙여주었습니다. 쉘터 본드는 보통 석재의 벽면 시공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재인데, 지붕 고정 작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도 편하고 바닥에 못을 박지 않아서 누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쉘터 본드는 접착력이 강한 만큼 점도도 높기 때문에 전용 파워건을 사용해서 작업해야 됩니다. 기존 지붕의 개별 판넬의 폭이 1m 정도인데 50cm 간격으로 판넬에 본드를 먼저 바른 다음에 목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목재를 부착할 때 손으로 꾹꾹 눌러서 바닥과 완전히 밀착될 수 있게 작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붕 처마 쪽 하단 부분은 추가로 본드를 발라서 보강해서 떨어지지 않게 시공해 주었습니다. 세로상을 먼저 부착하고 하루 정도 본드가 완전히 굳은 다음에 가로상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가로상을 붙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간격을 잘 맞추고 목재가 일자로 평행되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붕에 올릴 기와 규격을 확인해서 36cm 간격으로 가로상을 설치했는데요. 제가 사용한 기와는 세로 방향의 유효폭이 34cm에서 36cm였는데 지붕 면적과 길이에 맞춰서 36cm로 정했습니다. 먼저 줄자를 이용해서 36cm 간격으로 세로상의 간격을 표시하고 표시줄을 설치해서 가로상 목재를 일자로 평행하게 고정해 주었습니다. 목재는 대부분 휘어짐 현상이 있기 때문에 수평으로 맞추고 일자로 쭉 바르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휘어진 목재 부분은 바로 편 다음에 고정해서 일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로상을 고정하는 못은 6.5cm 길이의 목재용 나사못을 사용했습니다. 목재 부착이 완료되면 한 번 더 석재 본드를 이용해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본드를 발라서 확실하게 접착이 될 수 있게 작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집의 지붕 규격은 8m 곱하기 11m인데 세로상은 50cm 간격으로 작업했고 가로상은 36cm 간격으로 설치해서 3.6m 방부목이 총 130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목재 중에 일부 목재는 많이 휘거나 부러진 것도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같이 주문한 것이 필요합니다. 목재상 작업이 완료된 다음날 아침에 기와가 들어와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지붕으로 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기와의 수량은 여유분을 포함해서 1100장 정도 주문했는데요.
기와바닥 천장과 용마루, 방기와 기타 지붕자재를 같이 올려주었습니다. 기와 올리는 작업을 위해서 인원이 한 명 더 추가되었는데 아래쪽에서 팔레트에 기와를 올려주는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지붕 위에서 기와를 받고 골고루 기와를 나눠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크레인으로 100장 정도씩 한 번에 올려가지고 가까운 곳에 내린 다음에 아래쪽에서 기와를 팔레트에 싣는 시간에 저는 지붕 위에서 기와를 골고루 나눠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와를 올리는 작업은 2시간 반 정도 소요됐는데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와를 조립하기 전에 먼저 지붕의 처마 부분의 세마기 설치를 해주었고 측면 쪽 갓을 포함 대신해서 기존 지붕의 용마루에서 사용되었던 지크판을 이용해서 고정해 주었습니다. 물바지는 기존 지붕에 있던 것을 재활용해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기와 조립은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조립해가며 시공했는데 외국산 기와 자재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시공하는 것 같습니다. 지붕의 처마 쪽과 측면 쪽은 바람에 취약하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게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쉘터본드를 추가적으로 작업해서 접착해 주었습니다. 저희 집은 바람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혹시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더 꼼꼼하게 작업했습니다. 처마 쪽은 2단까지 고정 작업을 해 주었고 측면은 1단을 이제 피스와 접착본드를 이용해서 고정해 주었습니다. 기와의 조립 작업은 쉽지만 나사못을 받기 위해서 나사 구멍을 기와에 뚫어주는 작업이 힘듭니다. 피스 구멍이 기와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다시 뚫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대못을 이용해서 박아서 구멍을 뚫어보려고 했는데 기와가 깨져서 나중에는 이제 철제용 나사못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주었습니다. 기와를 지붕에 하나씩 조립하면서 올리는 작업을 총 이틀 정도 걸렸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기와의 측면 간격을 표시하지 않아서 마무리 부분이 간격이 안 맞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작업 초기에 확인해서 다시 기와를 떼고 간격을 맞춰서 조립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와 시공을 직접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좌우 간격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세로상, 가로상에 간격을 표시하면 큰 어려움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안전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바닥 기와가 마무리되고 용마루 설치 작업도 시작했는데요. 저는 건식 시공을 했기 때문에 세로상에 목재를 추가적으로 고정해서 작업해 주었습니다. 가운데 용마루를 받쳐주는 나무는 폭이 15cm 정도 되는 방부목을 사용했는데요. 다행히 집에 자재가 있어서 딱 맞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목재 고정이 마무리되고 용마루 벤트를 설치해 줬는데요. 용마루 벤트는 기와 아래쪽으로 더운 공기가 상층부로 이제 빠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용마루 쪽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용마루 벤트의 폭이 32cm 정도 되었는데 제가 작업해보니 약간 작아서 시공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좌측 기와가 잘 부착될 수 있도록 접착 부분을 잘 맞춰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트 시공이 끝나고 용마루 작업도 해주었는데요. 저는 용마루 시공을 한쪽 부분, 끝부분은 용마루 코로 시공해 주었고 다른 쪽은 박궁으로 마무리 시공을 해 주었습니다. 용마루 부분도 바람에 취약하기 때문에 쉘터본드를 이용해서 접하는 부분, 나사못을 받고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접색제를 발라서 고정해 주었습니다. 용마루와 용마루가 겹치는 부분에도 본드를 빈틈없이 발라서 꼼꼼하게 접착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마루 박공은 석재 본드를 위쪽과 겹치는 부분과 그리고 측면에 지붕 측면에 붙이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많이 발라서
부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스페니쉬 형태 오지기와 시공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작업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직접 시공하니 더 꼼꼼하게 작업할 수 있었고 튼튼하게 시공해서 만족스럽게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용 면에서 많이 절약한 것 같아 더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저처럼 기와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천하대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